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아마빌레는 72명의 창의적인 작가들에게 내리는 눈입니다. 스노우에 대한 짧은 글을 쓰도록 했거든요. 이 72명을 3조로 나누었습니다. 2개의 조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았고요. 첫 번째 조가 받은 설문지에는 작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7가지 항목으로 열거하게 하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단, 설문 항목들은 모두 외재 동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시집 한 권만 내도 평생 먹고 산다와 같은 것이었어요. 두 번째 조의 설문 항목은 모두 내재적 동기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과 같은 조항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는 설문지 작성 대신 단편 소설을 읽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그룹이 주어진 과제를 마치고 72명에게 모두 웃음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를 작성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작문을 마치고 창의성을 평가하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눈에 대한 시는 72명 모두 창의성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설문지 작성 후 웃음에 대해 쓴 시는 매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내재적 동기에 관한 설문을 작성했던 조가 외재적 동기에 대한 설문에 응답했던 조의 시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곧잘 써오던 사람도 단 몇 분 동안 외재적 동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이 저하됐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희생시키면 창의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빌레의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아마빌레와 동료들은 238명이 쓴 총 12,000건의 직원 일지를 연구했거든요. 그 결과 일기를 쓴 사람의 기분이 좋은 날에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확률이 50%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기분은 이월 효과도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기분이 좋았다면 내일이나 모레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낀 좋은 기분이 며칠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샘솟게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은요, 긍정적인 기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범위를 넓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프레드릭슨은요, 104명의 대학생을 2조로 나누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감상하게 했습니다. 영화 감상을 마치고 2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좀 더 보편적인 이미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 학생들은 전체적인 특징에 더 신경을 쓰는 반면 부정적인 기분을 느낀 조의 학생들은 좁은 시각으로 이미지의 부분적인 세부 상황에 집착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레드릭스는 이 연구를 비롯해 많은 실험으로 긍정적인 기분은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기분은 시야가 좁은 사고와 행동에 그치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다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도전적인 행동에 뛰어들기 쉽습니다. 이런 행동은 개인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도 만드는 것이죠. 물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이렇듯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삶에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기분 좋은 외침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보다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